이번에는 경제 분석과 투자 전문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교수님 바로 좀 여쭤볼게요. 예, 미국 경제는 다른 세계의 어떤 경제보다 독약청청했습니다. 그 예. 원인이 뭔가요? 그 힘의 근원이 뭔가요? 예, 우선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정말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GDP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9%인데요. 그 소비자들이 계속 소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왜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하느냐? 예, 그동안 경제도 좋고 고용도 늘었습니다. 실업률도 낮고요. 예. 예, 그다음에 자산 효과가 나타난 거죠.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니까 이게 부가 늘어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 경제가 소비가 많이 되면서 미국 경제만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은 한 54% 되고요. 예. 우리는 46%, 중국은 한 38% 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소비가 GDP에서 69%인데 미국 소비자들이 고용도 늘어나고 자산 가격도 오르니까 소비를 하면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았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계속 갈까요? 계속 가기는 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가게들이 소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축률이 굉장히 낮아져 버렸어요. 예. 예, 미국 가게가 거의 60% 이상이 그달 번 돈을 그달에 써버리거든요. 저축이 없으니까 앞으로 쓸 돈이 별로 없다는 예. 거죠. 예, 그리고 미국의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이 소득 차별화 때문에 줄어들고 있어요. 예. 물가만큼 임금이 못 올랐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금리가 오르니까 미국의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 예,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예. 예상보다. 예.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서서히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 경제가 2.5% 성장했는데요. 올해 블룸버그 컨센서스 2.4, 내년에는 1.8%로 예. 내년에는 또 성장률이 많이 둔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정점은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하고 비교치는 어떤가요? 보시기에. 우리 경제는 작년에 안 예. 좋았죠. 예. 우리 경제는 작년에 1.4% 성장했는데요. 올해는 뭐 거의 다 2.5% 이상 성장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경제는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미국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안 좋아지고 예, 그런 측면인데요. 예, 그런데 우리 경제가 올해 2.5% 성장하더라도 예. 우리 국민들이 아마 체감적으로 경기가 좋다. 그거는 못 느끼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경제가 성장하려면 수출도 증가해야 되고 소비도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경제 보니까 수출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아직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는 아주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경제가 올해 회복되고 있는 수출 중심의 차별화된 회복이다. 예. 예. 근데 예. 작년보다 우리 경제는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체감하려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많이 같습니다. 걸릴 것 같습니까? 예.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가계 부채가 좀 조정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좀 금리도 내리고 예. 금리 부담도 좀 줄어들면은 뭐 주가도 오르고 예, 그러면 금리 부담이 줄어들면 우리가 소비할 돈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금리는 미국 얘기를 연동이 돼 있는 바람에요. 미국은 내릴 수 있나요? 뭐 자꾸 뭐 내린다 하고 밀어서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미국 고용이 좋아서 지금 계속 미뤄지고 예. 있는데요. 근데 미국 고용도 질적으로는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5월 고용이 27만 2천 개, 기업 조사하면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예. 근데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40만 8천 개 오히려 감소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기업 조사하고 가계 조사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기업 조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가계한테는 뭐 고용됐느냐 실업 예. 상태냐 가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가계 조사에는 자영업자나 영세 소기업도 들어가요. 예. 근데 미국도 자영업자나 영세 소기업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최근에 미국 고용도 둔화되고 뭐 소비도 둔화되니까요. 아마 미국이 빠르면 9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횟수나 정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9월에 한번 내리고 한 12월에 한번 더 내릴 것이다.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언제 예. 내리느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저는 우리는 좀 더 빨리 내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더 낮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근원 물가 상승률을 우리 근원 물가 상승률 지난 5월에 2.2%, 물론 헤드라인
우리 소비자 물가는 2.7% 올랐습니다만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 2%거든요. 예. 근데 물가가 언제 2%될 것인가? 뭐 제가 전망엔 8월에 2%에 접근해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미국과의 이자율 격차는 더 벌어져도 되는 건가요? 만약 우리가 먼저 내리면? 예,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네.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2%포인트 낮거든요. 예. 여기서 더 낮아져 버리면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또 수입 물가 오르고 예. 우리 물가가 더 오르는 게 아니나 예. 그런 우려가 많은데요.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2%포인트 차였는데요. 오히려 채권 시장에 채권 수입 유입이 애국인 수입 유입이 13조 6천억 달러나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13조 6천 원. 예, 6천조. 예. 6천억 원 들었어요. 13조 6천억 원. 예. 왜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요. 주식은 우리 애국인들이 29% 가져가 있는데 미국계 자금이 40%예요. 예, 그런데 채권은 애국계 자금이 한 10%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계 자금이 우리 채권을 47% 가지고 있고요. 예. 유럽계 자금이 30% 거의 80% 가깝게 아시아계 자금하고 유럽계 자금이 우리 채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 금리가 일본 금리보다 훨씬 높죠. 음. 홍콩 금리, 싱가포르보다 금리 높아요. 우리가 독일 금리보다 더 높다는 예. 겁니다. 중국보다 더 높죠. 예, 그래서 채권은 미국 자금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낮으면은 미국 채권사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는데 돈이 오히려 아시아에서 예. 유럽 쪽에서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먼저 약간 더 낮출 여력이 있군요, 우리는. 예,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 물가가 안정되고 우리 내수 별로 안 좋고요.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적정 금리를 뭐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기준금리 3.5%인데 제가 2분기 현재 추정해 보면 한 3.0% 정도 나오거든요. 예. 예, 그리고 시장은 금리 인하를 미리서 반영해 버렸어요. 예. 대표적으로 시장 금리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고채 3년 만기 수익률인데요. 이게 3.2%입니다. 네. 작년 12월부터 기준금리를 계속 밑돌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 금리 역사상 처음입니다. 예. 근데 시장은 이미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할 것이다. 금리 인하해라. 압박하면서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졌는데 한국은행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예. 물가 2%가 확신이 들 때 예. 금리를 인하하겠다는데요. 예, 그런데 그 물가가 제가 전망하면 8월쯤에 2% 초반에 접근해 갈 예.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예.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릴 수 있느냐. 예. 그러면 그 자금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으면 저는 먼저 내려도 되고 여력이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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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유출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요새 근데 미국 부채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감당 지속 가능한 부채인가요? 제가 언뜻 들으니까 무슨 미국 국방비 1조 달러 하는 국방비보다도 이자가 많이 나간다. 뭐 이런 맞습니까? 통계가 제가 예, 맞습니다. 예. 예, 미국 지금 국가 부채가 1분기 현재 34조 6천억 달러예요. 예. 예, 거기서 저 2.5%를 미국 정부가 이자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국방비보다 이자가 많은 게 맞죠? 맞습니다. 예. 예. 그걸 지속 가능합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속 가능하기가 힘들죠. 예. 이렇게 이자 부담이 많고요. GDP 대비 지금 122%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에 미국에서 위기가 한번 왔고요.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로 심각한 침체에 빠지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엄청 썼어요. 예. 특히 코로나 때는 가게한테 그냥 돈도 줘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2007년 가계 부채가 GDP 대비 62%였는데 지금 122%까지 예. 거의 2배 가까이 올라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의 대순부채도 20조 달러 정도 돼요. 예. 미국은 대내 미국 정부 부채, 대부채 이게 너무 많거든요. 예. 이 두 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요. 애국인들이 계속 미국 직접 투자해 줘야 되고 예. 주식 채권 사줘야 돼요. 예. 얼마 전에 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오자마자 삼성전자 갔습니다. 예. 나갈 때 현대차 갔어요. 또 미국 가서 SK하고 통화했거든요. 투자 좀 해달라는 예.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 우리 국민들 지금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합니다. 다른 나라도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니까요. 그 돈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미국 불균형이 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계속 버틸 수 있냐 이건데요. 좀 버티려고 기축통하니까 노력은 하겠죠. 예. 예, 그런데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고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중국이 예. 미 국채를 계속 팔고 있거든요. 예. 한때 1조
5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한 7,900억 달러로 많이 줄였어요. 예. 예, 그런데 중국이 계속 그걸 줄이고 금을 사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일본도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어요. 네. 왜 줄이냐면은 세계 금융회사에서 가장 큰 손들이 보험회사들이거든요. 예. 근데 보험회사들이 미 국채를 살 때 한 해지를 해야 돼요. 예. 근데 한 해지 할 때 비용이 들거든요. 그 비용을 고려해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금리 차가 큰데 일본 국채사나 미국 국채사나 예. 수익률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일본 보험회사들마저도 미 국채 지금 줄이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는 사실 떨어지기는 좀 그렇게 많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죠. 아, 그렇게 예. 떨어지지 않으면은 미 연정 정부가 계속 국채 발행할 때 높은 예. 금리를 줘야 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요. 예. 뭐 또 국가 부도이기 예. 예, 그런 얘기가 가끔 있었는데요. 예. 뭐 마지막 순간에 그 의회가 좀 협의해가지고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무한정 늘리나요? 어떻게 버틸 생각인가요, 미국은 그럼 지금 미국의 구상은? 계속 늘릴 수밖에 없죠. 아, 무한정이요. 예.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불균형이 깨져가지고 예. 달러 가치가 급락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예. 이 시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아. 없는데요. 그런 어떤 큰 위험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군요, 이미. 예, 저는 그렇게 불균형이 높다고 달러의 보고 있습니다. 폭락이요. 예. 예.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정부 부채가 높고 대외 부채가 높으니까 S&P란 신용평가회사가 2011년에 미국 국가 신용급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예. 작년 말에 피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신용평가 회사가 무디스인데요. 아마 무디스가 조만간 떨어뜨릴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굉장히 어떤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위험한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어떤 혹자들은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뭐 엔비디아나 보셨지만 예. 어떤 미국의 어떤 기술 혁신으로 그 예. 미국은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낙관적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뭐 그 측은 긍정적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AI 혁명을 주도하는 회사들이 참 미국과 있으니까 예.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회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미국 경제를 더 좋게 만들 것인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90년대 중반에는 미국에서 IT 혁명이 있었거든요. 예, IT 혁명이 있어가지고 미국 생산성이 혁신적으로 증가해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전에 미국 생산성이 연평균 1.5% 증가했는데요. 96년에서 2000년까지는 무려 2.9%로 거의 2배가 증가해 버립니다. 예.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기업들이 같은 상품을 더 싸게 많이 생산한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물가는 떨어지고 경제 성장은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어요. 예. 그때 이런 걸 신경제, 뭐 골디락스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예, 저도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 좋았거든요. 예. 미국 경제 정말 좋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AI 혁명이라고 그러지만은 아직 생산성 증가 통계들이 아직은 찾아볼 수가 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AI 혁명으로 미국 경제가 90년대 중반처럼 생산성이 증가하면은 예. 미국 경제가 계속 좋을 수가 있죠.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그러니까 미국의 힘은 그런 어떤 역동성에서 나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역동성은 분명하죠. 예. 뭐 IT 혁명도 미국 주도했고요. AI가 어떤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늘 것이라는 전망이 그래도 꽤 센 거 아닌가요, 교수님 보시기엔? 세기는 센데요. 예. 지금 통계상으로 잡히는 게 없습니다. 잡히는 게 아직까지는. 예. 오히려 저 2008년 이후로 미국의 노동 생산성 증가를 보니까요. 1.5%로 95년 이전 순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 통계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그런데 수치를 보시니까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우신 입장인데 예. 전망은 AI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거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거품을 보시는 분이 어느 정도? 앞으로 이제 생산성 증가 통계가 나오면 이 거품이 더 지속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생산성 증가 통계 안 나오고 아까 블룸버그 컨센서스처럼 미국 경제가 내년에 1.8%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기업 매출 이익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거든요. 예. 그래서 AI 파티는 좀 더 즐기시기는 즐겨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지금 이제 엔비디아 예. 지금 뭐 목표 주가 계속 올리고 있지 예. 않습니까? 뭐 135달러인데 160달러, 200달러까지 예. 올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증권사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뭐 애널리스트들이 좋으면은 좋다고 많이 올리고요. 언제나 후행적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뭐 경제신문 보니까 거의 일면 머리 기사부터 엔비디아 기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럴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예. 파티는 즐기시는데 예. 출구 곁에서 예. 생산성 통계 안 나오면 빨리 빠져나올
그런 준비도 좀 출구 하시는 게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춤을 춰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언제까지 갈지 누구도 지금 모르는 거죠? 예, 누구도 모르죠. 예. 예, 그런데 뭐 PER도 너무 높고요. 지금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60%거든요. 예. 이거는 계속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으면은 예. 누군가 또 진입하고 더 싸게 상품을 생산하고 또 수요자는 더 쌍품을 사게 되거든요. 예. 물론 엔비디아하고 GPU라는 게 뭐 지금 기술반에서 금이다, 석유다 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예. 그 정도 독보적인데요. 예, 그런데 그런 독보적인 이치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늘 새로운 진입이 기업들이 예. 진입한다는 겁니다. 근데 진입 장벽이 아무리 세게 있어도 예, 높게 있어도 그것이 거품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언제라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라 그렇죠. 지금 뭐 AMD, 인텔 같은 회사들이 예. 이미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교수님 상당히 조심스러우신 입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얼마 안 시간이 다 됐나요, 벌써?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앞으로는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들어가야 되나요? 다 끝났습니다, 시간은. 예. 저는 우리 주가가 지금 너무 싸거든요. 너무 싸다, 좀 지금. 균형적인 시각. 우리 주식 비중 좀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